항상 궁금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사실상 한 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상상 정도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한 소망 섞인 공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흥미롭습니다. 지상을 지배하는 테슬라, 우주를 장악하는 스페이스X, 이 두 축이 수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지구와 우주를 하나로 잇는 통합형 인프라 기업, 즉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탄생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릴 핵심 수치 딱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스페이스X의 상장 후 예상 평가 가치 1조 2,500억 달러입니다. 조달 자금만 750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테슬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시나리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운영하는가, 그 이유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스크를 단순히 연쇄창업자 혹은 괴짜 억만장자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행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두 회사가 처음부터 하나의 청사진 위에 설계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상의 에너지, 이동, 인공지능, 로봇을 장악하는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과 위성통신망을 장악하는 기업이죠. 지금까지는 이 두 회사가 각각의 궤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들어 이 두 궤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 바로 테라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월 21일 테슬라가 발표한 테라페 프로젝트.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공장이 아니에요. 투입 금액이 250억 달러, 장소는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뭔지 제대로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칩인 AI5,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을 위한 AI6 칩, 여기까지는 그나마 예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이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될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제어용 반도체, 그리고 스타쉽 항공전자 시스템용 반도체입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스페이스X는 항공 우주용 반도체를 서로 다른 아키텍처로 개발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공장에서 같은 설계 기반으로 생산된다면 머스크 제국 전체의 기술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옵티머스 로봇이 AI6 칩을 탑재해서 공장에서 사람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칩 구조를 탑재한 스타쉽의 인공지능이 화성 탐사 미션을 수행한다면 지상의 로봇과 우주의 로켓이 사실상 같은 두뇌를 공유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너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두 회사의 기술이 공통 언어를 갖게 되는 순간 합병이든 지주사 전환이든 어떤 형태로든 통합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만 합쳐진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축을 봐야 합니다. 바로 통신 주권의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완전 자율주행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차량을 하나의 인공지능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에요.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 순간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테슬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끊김없는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등장합니다. 스타링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전 지구를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어요. 와이파이도 없고 LTE도 없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도, 남미 고산지대에서도, 심지어 인터넷 인프라가 전혀 없는 오프그리드 지역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망입니다. 이 둘이 물리적으로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인터넷 연결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통신의 글로벌 백본이 됩니다. 지구상 어디서든 테슬라 로봇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옵티머스 로봇이 실시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망이 완성되는 거예요.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이 회사들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특정 기능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애플은 기기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와 인공지능 연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진 형태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전송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는 유일한 체제가 됩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오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해자입니다. 하늘 위의 위성을, 땅 위의 자동차를, 공장 안의 로봇을 동시에 가진 경쟁사는 세상에 없거든요. 이건 단순히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해자, 즉 사업의 무적 방어선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본의 흐름입니다.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르면 이번 주 상장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상장 후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은 750억 달러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스페이스X IPO 하면 머스크 더 부자 되는 거네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의 일부가 스타쉽과 스타러링크 고도화에 쓰이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테라팩 건설 비용으로도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테라팩은 원래 테슬라의 자본 지출 예산에서 나와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공모 자금이 테라팩으로 흘러간다면 테슬라의 대규모 자본 지출 부담이 스페이스X의 자본력으로 분산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병하지 않아도 자본 흐름 측면에서는 이미 통합된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 전통적인 락업, 즉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내부자가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막는 6개월 매도 제한을 두지 않고 맞춤형 대안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의 유동성은 확고하되 내부 통제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건 머스크 특유의 금융공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시장에 열린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구조는 자신이 완벽하게 지고 있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술, 통신, 자본의 세 축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미래 장면들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첫 번째 장면,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공상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기술적 기반은 이미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의 지별망과 테슬라의 저전력 인공지능 칩이 만나면 우주 궤도 위에서 냉각 문제와 에너지 효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우주의 극저온 환경을 냉각에 활용하면 전력 사용량이 지상 데이터 센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지구 데이터 주권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국가의 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면, 지구 어디서든 소환되는 로보택시. 지금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촘촘한 지상 통신 인프라가 깔린 도심 지역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없고 LTE도 없는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스타링크 통신망을 탑재한 테슬라 로보택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미 고원, 아프리카 사막, 어디서든 운행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 하나하나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공지능 엣지 클라우드의 노드, 즉 전세계 데이터망의 한 점으로 기능하는 이동형 컴퓨터가 됩니다. 세 번째 장면,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옵티머스가 스타쉽을 타고 화성으로 먼저 떠나는 장면입니다. 머스크는 최근 사내 회의에서 옵티머스를 직접 화성 정착의 전이부대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이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옵티머스가 먼저 스타쉽을 타고 가서 전력망을 구축하고 기초 구조물을 세우고 주거 모듈을 조립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된다면 테슬라의 로봇 사업부는 단순히 공장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행성 인프라를 건설하는 로봇 산업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야 할지 현재의 어떤 기업과도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구조가 있어요. 바로 머스크의 지주사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이미 2022년에 엑스홀딩스라는 이름의 지주사 구조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즉 현재의 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까지 모두 하나의 지주사 아래에 통합하자는 제안이었죠. 당시에는 테슬라 주주들의 반발이 워낙 컸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테슬라의 가치가 다른 미상장 기업들 때문에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거든요. 결국 그 시도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사업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하나의 상장회사 네트워크로 묶일 명분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합병보다는 지주사 전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경우 엑소홀딩스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라 머스크 생태계의 실질적인 중앙정부가 되는 셈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종 지배 구조가 그 아래에 놓이고 각 회사의 기술, 자본, 데이터가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는 형태. 이게 지금 일부 주주들이 기대하고 또 일부 주주들이 두려워하는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모든 그림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테슬라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투자자들은 주가 수익 비율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걸 기준으로 비싸다, 싸다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테슬라가 인공지능, 에너지, 우주, 통신 인프라, 지주사로 재평가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인공지능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 혹은 통신 인프라 기업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체계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페이스X 상장으로 머스크의 보유 지분 가치가 급등할 경우 그가 테슬라 내에서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분율을 통해 두
회사를 사실상 통합 지휘하는 구조가 완성될 수 있죠.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면 시너지 좋겠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본 구조, 기술 아키텍처, 통신망, 그리고 인류의 우주 진출 계획 전체가 하나의 의사결정 라인 아래 묶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머스크가 이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업 다각화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두 회사는 하나의 결말을 향해 가도록 설계된 것일까? 그는 이미 수차례 다중행성 거주종, 즉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걸쳐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어요. 지구라는 단일 행성의 시스템 한계에 갇히지 않고 우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경제와 산업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복제하겠다는 전략이죠. 테슬라가 에너지, 로봇, 인공지능의 지상 기반 인프라를 맡고 스페이스X가 운송과 통신망을 담당하는 구조. 그 끝에는 지구상의 모든 공장, 차량, 위성, 로봇, 데이터 서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는 행성 간 기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합병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인류 문명의 본사 이전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단순한 공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